파리 컬렉션에 서는 한국 브랜드 중에서 대기업, 그것도 삼성 소속인 브랜드가 이 브랜드 말고 또 있을까요? 또 몇 년 전에 롱코트가 엄청 유행했었죠? 도깨비에 공유님이 입고 나오면서부터 제대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사실 공유님이 입고 계신 코트가 바로 이 브랜드 코트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신청해주셨던 브랜드, 삼성물산의 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준지는 삼성물산 소속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지금 준지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정옥준 디자이너님은 삼성물산에 상무로 계세요. 준지가 어쩌다가 삼성물산 소속이 되었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사실 준지가 삼성물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삼성물산에 들어간 후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우영미에 이어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파리 의상 조합 정회원이 되고, 세계 최대의 남성복 박람회인 삐띠 어워에서 게스트 디자이너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은 들어가게 되면 기업의 부품이 되고 자신의 개성이 무시당하는 곳, 창의성은 죽어가고 획일화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준지는 대기업 중에 매출과 효율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운영하는 삼성에 들어가서 정체성, 가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명품 브랜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감각을 가진 디자이너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이 저해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만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어요. 대부분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투자를 받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자신의 브랜드 색깔을 잃어버릴까봐 꺼려하는 거잖아요. 뭐 우영미도 브랜드 색깔을 지키고 싶어서 투자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오히려 준지가 수백 배로 성장하면서 그런 관념을 깨버린 거죠. 그럼 우선 브랜드 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준지를 만든 디자이너 정옥준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정옥준님은 1968년 남대문에서 아동복 사업을 하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와 친해졌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도 의상학과에 가고 싶었대요. 근데 1987년에는 국내에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드문 상황이라서 부모님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만류를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대인 공예과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공부하면은 딱히 고민 없이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걸 공부하면 하기 싫어지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미대를 다니던 정옥준은 매일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걸까? 만약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딱 마침 프랑스 유명 패션 디자인 스쿨인 S모드가 서울에 분교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옥준은 이건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대를 하자마자 미대에 복학을 하는 대신 자퇴를 하고 바로 S모드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S모드에 들어간 정옥준은 인생 나이대별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30대에는 패션 브랜드를 설립하고, 40대에는 파리 패션위크에 나가고, 50대에는 패션 브랜드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고, 60대에는 모든 걸 아우르는 패션 하우스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이 모든 걸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다 이루고 있어요. 아무튼 S모드를 다니던 정옥준은 1992년 S모드 2기로 졸업을 하고 임태영 디자이너의 남성복 브랜드 쉬퐁에 입사를 해서 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1995년 클럽 모나코로 이직을 하고 1997년에는 브랜드 닉스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1997년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IMF가 일어난 해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회사에 안 잘리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옥준은 갑자기 잘 다니던 닉스에 살포를 내고 후배와 단둘이 신사동에 4.7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브랜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 가로수길에 론 커스텀을 개점하게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08년 6월 딱 40세가 되던 해 본인의 인생 계획에 맞게 브랜드 준지를 런칭하고 파리 패션 위크에 데뷔를 하게 돼요. 혹시 유럽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벌쯤 가지고 있는 옷 뭔지 아세요? 바로 트렌치 코트인데요. 트렌치 코트가 만들어진 계기가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추위와 진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에 트렌치, 참호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유럽 군인들은
트렌치 코트를 입게 됐는데,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이 각자의 집으로 트렌치 코트를 가지고 갔고, 그렇게 유럽인들은 진짜 트렌치 코트 하나쯤은 집에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근데 준지가 바로 이 트렌치 코트를 완전히 재해석해서 파리 컬렉션 내놓은 거예요. 트렌치 코트의 상의를 잘라서 아랫부분으로 랩 스커트를 만들고, 디테일을 변형하거나 추가해서 트렌치 코트를 새로운 옷으로 만드는 형식으로요. 만약 서울 패션위크에 웬 외국인이 와서는 한복을 진짜 요즘 옷에 맞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어때요? 되게 충격적일 것 같지 않아요? 파리 사람들도 똑같이 이때 준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영미처럼 프랑스 유명 일간지인 르 피가로가 가장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 6인에 준지를 뽑아서 기사를 내고, 여러 언론에서도 패션계의 신성이라며 기사를 써냈고, 그렇게 준지는 클래식을 재해석하는 브랜드, 클래식의 전환자라며 유명해졌어요. 근데 막상 정욱준 디자이너는 쇼를 할 때마다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론 커스텀을 시작하고 약 7년 정도 홈쇼핑을 판매했는데, 그때 번 돈들을 전부 준지 패션쇼를 하는데 다 썼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1년에 아파트를 2채씩 날리면서 쇼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쇼를 하지 말고 아파트를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욱준은 뭔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쇼를 하게 됐대요. 근데 2008년 바로 준지한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이 당시에 제일모직, 그니까 지금의 삼성물산이 변화를 겪고 있었거든요. 2005년 이건희 회장님의 딸인 이서연님이 제일모직 상무로 승진하게 되면서 한국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를 돕자는 취지에서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인 SFDF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의 수상자로 준지가 된 거예요. 패션쇼를 하느라 1년에 아파트 2채씩 날리던 준지한테 되게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렇게 삼성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던 준지는 가장 완벽한 옷만을 입는다는 칼 라거펠트가 준지 슈트를 착용하게 만들고, 제일모직 소속의 브랜드인 빈폴과 콜라보를 해서 매출이 400억대이던 빈폴을 2010년 1100억 원으로 만들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서연님이 2010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서연님 입장에서 준지가 어떻겠어요? 내가 만든 펀드에서 후원하는 브랜드가 미친듯이 성장하고 있다? 내 새끼 마냥 이쁘겠죠? 그래서 2011년 6월 준지의 파리 컬렉션 현장에 갑자기 이서연 제일모직 부사장이 나타나게 되고, 쇼가 끝난 후에 정욱준 디자이너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서연 부사장님이 정욱준 디자이너한테 인수를 제의하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1년 9월 제일모직이 정욱준의 준지를 인수하면서 정욱준의 준지는 제일모직 산하의 브랜드가 돼요. 정욱준님이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준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인력 문제라고 해요. 제일모직에 인수되기 전 준지에는 정욱준을 포함해 디자이너 4명과 MD 1명, 총 5명밖에 없어서 컬렉션을 하기에도 벅찼다고 해요. 정욱준님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삼성의 물적 자원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적 자원이 생긴 것이 더 중요하다. 인수 전에는 컬렉션 디자인 준비하는 것도 벅찼는데 이제는 인력이 되니까 컬렉션 의상과 커머셜 피스까지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커머셜 피스가 느니까 매출도 4배나 늘었다라고 했어요. 준지는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직원을 뽑을 돈이 없고, 돈을 벌려면 옷을 팔아야 되는데 옷을 팔려니 옷이 없고, 옷을 만들려면 또다시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거죠. 하지만 삼성에 인수된 후로는 삼성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쭉쭉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성장하던 준지의 정욱준 디자이너는 2014년 우영미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파리 의상조합 정회원이 되고, 2016년 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인 삐띠 워모에 한국인 디자이너 최초로 게스트 디자이너로 선정됐어요. 그렇게 쭉쭉 성장하던 준지는 2019년 도산공원에 준지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고 12월 대한민국 패션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까지 하게 돼요. 자, 그럼 준지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준지가 삼성물산 소속의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물산에는 사실 건설, 상사, 패션, 디저트, 바이오 부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삼성물산은 각 부문에서의 상세 매출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준지 매출을 알려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봐야 되는데요. 삼성물산의 IR 자료를 보면은 2020년 삼성물산의 총 매출은 30조이고요. 패션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5%인 1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패션 부문에는 남성 정장 브랜드인 갤럭시와 로가티스부터 여성 브랜드 구호, 스파 브랜드 에이세컨즈, 편집샵 비컵, 판권 사업인 아미, 메존키친의 르메르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브랜드들의 매출의 합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거니까 준지의 매출이 생각보다 엄청 적을 것 같죠?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2015년 인터뷰에서 준지의 2020년 목표 매출이 1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2020년에 1천억 원이 됐다는 기사가 없으니 우선 1천억 원 이하라는 거고, 삼성물산에서 제공한 2019년 사업계획표를 보니까 2018년 준지 매출은 180억 원이고 2019년 목표 매출이 300억 원이라는데, 솔직히 300억 원 달성했으면 무조건 기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무조건 300억 원 이하라는 거고,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김재수 준지 브랜드 팀장님이 말하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42%라고 말했고,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 성장률도 2018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했으니 2019년 매출도 약 40% 성장했다고 가정하면은 2019년 매출은 2018년 180억 원에서 성장한 250억 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올해 나온 패션비즈 기사에서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상승했다고 하니까 2020년 매출은 약 300억 원쯤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부정확할 수 있어요. 참고만 해주세요. 삼성물산에 들어간 준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참신한 제품들을 내놓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준지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보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이쁘지 준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